우리가 사는 세상은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도 무려 250여 가지의 독성 물질이 새로 생겨납니다. 수년, 수십 년이 흐르면 몸속에 엄청난 양이 쌓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염된 시대, 독소는 이미 우리 몸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독소는 몸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몸 안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피할 수가 없죠. 그 보통 얘기는 독약이라고 하는 독이 있다. 그건 아니다는 뜻입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의학도 우리를 독소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해독요법이야말로 생명의 파수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소와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시작되는 몸의 복수. 과연 해독은 우리 몸의 새로운 혁명이 될 수 있을까요? 독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돌아가면서 쓰시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눈을 그대로 감고 계세요. 올해 22살의 김소연 씨.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왜 하필 치과를 찾아왔을까요? 그녀는 이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통의 원인이 바로 16개나 되는 아말감 충전재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위아래 모든 어금니를 아말감으로 때운 그녀. 괜찮았을까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머리가 정말 많이 아파서 두통약을 먹었는데도 치료가 안 될 때가 정말 많았어요. 아말감으로 인한 중금속 중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입안의 수은증기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0.072mg, 정상보다 무려 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에는 껌을 씹어 아말감 치아를 자극한 후 다시 측정해봤습니다. 0.1mg, 단 10분 만에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뜨거운 물 먹는다든가 담배를 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음식물 질긴 걸 많이 씹던데 그러면 그만큼 아말감이 수분이 많이 올라서 입속에 몸에 축적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병원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아픈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죠. 병은 아니고 건강하지도 않은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도 있고 기능도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를 했을 때 병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원인을 모르면 더 두렵죠. 이름난 병원을 다 찾아다녀도 아픈 이유조차 모를 때 환자는 더 두려워집니다. 쉰 살의 라동예 씨. 병원에서도 밀린 업무를 볼 만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벌써 3년째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니까 뭐 특별하게 고통은 나만 받는 거지. 뭐 애아빠 같은 경우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옛날보다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활동을 못한 만큼의 그런 거 전 여상들은 모르죠. 나만 고통받는 거지. 그 아무도 모르지. 그녀의 병은 원인 불명의 대동맥 협착증.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곁가지까지 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병원 가서 너무 아프면 병원 가면 진통제만 주는 거예요. 그럼 진통제로만 다스리라는 얘기인데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약을 많이 먹는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소화 안 됩니다. 그러면 소화제 하나 더 추가. 이러고 사는 거죠. 현대인들은 누구나 독소의 공격을 받지만 모두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환경적인 면만 고려한다면 다 오염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오염이 안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각 사람의 생화학적인 독창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중금속에 대해서 잘 배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들어오면 배설을 잘 못하는. 하지만 장의 진정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면역 반응이죠. 밖에서 들어온 병원균이나 항원들, 해로운 독소들은 모두 장에서 걸러집니다. 장에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그 일을 담당하는데요. 겨우 1g밖에 안 되는 대변 속에도 1000억에서 1조 마리의 세균이 있습니다. 병원균은 여러 가지 독소들을 뿜어냅니다. 또한 균 자체의 몸에서 털이나 꼬리가 떨어져 나오기도 하죠. 특히 세균이 죽으면 세포의 벽이 깨지면서 껍질이 분해되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인체에 치명적인 내독소입니다. 그 내독소가 들어오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갑자기 아주 대량으로 나타나면은 이거는 폐혈증에 빠져서 며칠 내로 사망하게 될 정도로 아주. 정상적인 장점막 세포들은 불필요한 이물질이나 독소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일종의 방어막 역할이죠.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이나 항생제 등의 약물로 장세포가 손상되면 갈라진 틈으로 독소나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이들이 혈관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제일 처음에 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허파로 가서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돌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장기가 좀 약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사람마다 그것은 조금씩 다르고. 내독소는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하기 때문에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죠. 67살의 이 류마티스 환자는 20년간 먹어온 스테로이드 약이 문제였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막 힘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뭐 가스가 많이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내가 지금 막 뭔가 좋지 않다 한 그런 음식을 먹고 좀 그런 걸 느꼈다 싶을 때 그 다음 날이 되면요 더 이렇게 간절간절이 더 아파요. 아니야. 아직 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우규 교수의 말대로 이들이 앓고 있는 병이 정말 장누수 증후군 때문일까요? 검사 결과 이들의 내독소 수치는 정상인에 비해 4배에서 10배나 높았습니다. 장벽이 새는 정도를 측정한 장투과성 역시 최대 8배나 높았죠. 3명 모두 확실한 장누수 증후군이었습니다. 이거요? 곧바로 한 달간의 식이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식단은 주로 야채 위주. 과자나 사탕은 물론이고 기름지고 짠 음식도 절대 금물이죠. 자극적인 음식일수록 나쁜 균을 잘 자라게 하고 결국 내독소를 많이 발생시키니까요. 하지만 식이요법만으로는 부족하죠. 손상된 장관 점막세포를 복구하려면 초유와 유산균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네, 변화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혈액 내독소와 장투과성 수치 모두 정상치에 아주 가까워졌으니까요. 전에는 한 두세 번 깨서 긁고 이렇게 진물하고 피날 때까지 긁었었는데 그 횟수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간혹 한 번 정도. 윤아도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치료 전 정상치의 4배, 6배에서 각각 1.5배와 2.5배로 줄어들었군요.
가장 증세가 심각했던 승환이는 어떨까요? 원래 처음에 처음에 진찰을 받았을 때만 해도 아토피가 좀 이렇게 심한 편이었는데 그게 좀 많이 좋아졌고요. 아토피는 거의 사라진 상태고, 근데 긁는 거는 좀 심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증세는 많이 완화됐어요. 근데 정상치보다 무려 7배나 됐던 혈액 내 독소는 정상으로, 9배였던 장 투과성은 2배로 줄었습니다. 가장 큰 효과를 보았군요. 생각을 해보세요. 병의 근본은 장에서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끝에 가서 아무리 발라주고 뭐 약을 해갖고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 근본을 해결해줘야 되잖아. 그 근원이 해결 안 되고서는 아무리 뭐 좋은 약이나 뭐 그걸 먹고 바르고 해도 될 일이 아니라.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몸 안의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도 다 다릅니다. 간은 바로 그 차이를 결정짓는 기관이죠. 3천억 개 이상의 간세포로 이루어진 간은 담즙을 통해 소화작용과 노폐물 배출을 돕기도 하고 혈액 속에 독소를 걸러 깨끗한 피를 재공급하는 역할도 하죠. 몸 전체 해독작용의 75% 이상이 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간은 우리 몸 해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간의 해독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63살의 심정자 씨. 지난해 갑작스런 복통과 함께 지방간이 찾아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병원으로부터 뜻밖의 대답을 들었죠. 1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지방간을 빼야 할 텐데 자기로서는 저한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요. 의사 선생님이. 왜냐하면 그 간이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약도 쓸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루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산에 가서 하루 종일 운동하다 내려오라는 처방밖에 저한테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은 독소식품을 멀리할 것. 흰쌀, 설탕, 소금 등을 비롯해 밀가루 식품, 가공식품, 육류의 섭취는 피합니다. 만약에 해독을 하면서도 해독하는 물질을 계속 먹어준다면 그거 해독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육류라든가 인스턴트식품 같은 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삼가줘야 되고요. 또 밀가루 같은 거는 물론 내 몸의 에너지원이 되긴 하지만 밀가루나 단당류 이렇게 흡수가 잘 되는 물질은 우리 몸에 인슐린을 높게 만듭니다. 인슐린 분비를 과잉하게 만들죠. 그런데 인슐린 분비가 과잉이 되면 지방 분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슐린이 낮아야 상태가 돼야지만 지방 분해 효소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외부에서 먹는 거를 가능하면 줄여주는 게 1단계고 호르몬 자체가 지방 분해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그 단계가 먼저 돼줘야지만 올바른 해독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해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부와 폐, 신장, 대장 등 각 장기들은 몸 안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은 간인데요. 간은 2단계 해독 과정을 거쳐 지용성의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꾸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간이 해독작용을 하려면 반드시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있어야 하는 것.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독소는 충분히 해독되지 않은 채 온몸을 돌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